하루가 끝날 무렵 발목이 붓는 것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강이를 눌렀을 때 그 자국이 3초 이상 그대로 남아있나요? 지금 당장 해보시기 바랍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복숭아뼈를 5초간 세게 눌러보세요. 이제 손을 떼보세요. 깊은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경고 신호를 당신의 몸이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지난 23년간 서울 전역의 주요 의료센터에서 간 질환을 전문으로 다뤄왔으며 부종의 진짜 의미에 대해 아무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아 불필요하게 고통받는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지켜봐 왔습니다. 이것은 심장 문제가 아닙니다. 신장 문제도 아닙니다. 발목, 손, 복부의 부종을 경험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에게 진짜 원인은 바로 간이며 너무 늦기 전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강남에 있는 제 진료실에 76세 여성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다리 부종 때문에 4명의 다른 의사를 찾아가셨습니다. 의사들은 이뇨제를 처방했습니다. 염분 섭취를 줄이라고 했습니다. 그저 노화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분의 간 기능을 검사했을 때 담즙 흐름이 위험한 수준까지 느려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간이 체내의 수분을 조절하는 능력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그분은 시장까지 문제없이 걸어가셨습니다. 이제는 갇힌 체액의 압박으로 다리가 아파서 10분도 서 있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딸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워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이 순간 한국 전역의 수천 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어나고 있지만 거의 아무도 이 점들을 연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은 단순히 알코올을 처리하는 장기가 아닙니다. 온몸의 수분 균형을 조절하는 주요 조절자입니다. 간의 해독 경로가 막히고 담즙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면 몸은 림프액을 이동시키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발목에 체액이 고입니다. 손이 붓습니다. 복부가 팽창합니다. 무겁고 피곤하며 자녀들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저를 화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상태는 완전히 회복 가능한데도 의사들은 몇 주 안에 간 기능을 재활성화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어르신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증상만 가리는 처방 이뇨제에 손을 뻗습니다. 애초에 왜 간이 제 기능을 멈췄는지는 절대 다루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5년간 노화된 간이 왜 해독 능력을 잃는지 정확히 연구해 왔으며 65세 이후 손상되는 특정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경로를 재시작할 수 있는 3가지 간단하고 접근 가능한 영양소를 사용한 방법을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비싼 약이 아닙니다. 병원 시술도 아닙니다. 어떤 한국 시장에서나 찾을 수 있는 흔한 음식과 성분들입니다. 앞으로 20분 동안 간 순환을 돕는 정확한 아침 루틴을 공유하겠습니다. 간 기능을 최적화하여 자연스럽게 림프 배아액을 촉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처방한 이뇨제가 실제로는 간을 더 힘들게 만들고 의존성의 악순환에 갇히게 만드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종을 줄이고 에너지 수준을 개선하며 간의 자연적인 독소 처리 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특별히 어르신들을 위해 설계된 단계별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앞으로 10년간 독립적으로 걷는 것과 집에 갇혀 기본적인 돌봄을 가족에게 의존하는 것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행동해야 할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간이 아직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말입니다. 기다리는 매일매일 그 해독 경로는 더 막히게 되고 회복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제가 곧 나눌 모든 말씀을 주에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간은 그 부종을 통해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는 73세이며 지난 42년간 간을 연구해 왔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이며 서울의 가장 큰 의료센터 중 한 곳에서 간 질환학에 전 경력을 바쳐왔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지만 먼저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시던 일을 멈추세요.
발목을 내려다보세요. 복숭아뼈, 바로 위살을 엄지손가락으로 세게 누르고 5초간 유지하세요. 이제 엄지손가락을 떼세요. 움푹 들어간 자국이 보이나요? 피부가 다시 튀어나오기 전에 그 자국이 2초 이상 그대로 남아있나요? 답이 예라면 간이 절박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며 반응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매일 150명의 어르신들이 부종을 무시했다가 입원하고 있습니다.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또는 염분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을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발목의 부종,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의 부기, 복부 주변의 답답한 느낌, 이것들은 수분 과다의 증상이 아닙니다. 더 이상 당신을 보호할 수 없는 죽어가는 간의 증상입니다.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단순히 붓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달 안에 독소가 혈류에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뇌에 안개가 끼기 시작합니다. 에너지가 사라집니다. 자녀들이 당신이 혼란스럽고 느리며 스스로를 돌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어르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이 옵니다. 짐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식사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화장실을 사용하는 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지금 수천 명의 한국 어르신들의 현실이며 그들이 무시한 부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진료실에서 이 패턴이 수백 번 반복되는 것을 봐왔습니다. 환자가 들어옵니다. 발이 부었다고 호소하며 오십니다. 저는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결과 간이 거의 기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부기가 시작됐냐고 물으면 모두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6개월 전부터요. 1년 전부터요. 때로는 2년 전부터라고도 합니다. 그들은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회복이 아직 쉬웠던 시기를 놓친 겁니다. 하지만 저를 화나게 만드는 건 바로 이겁니다. 73의 나이에도 은퇴하지 않고 계속 일하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증상은 완전히 예방 가능하며 초기 단계에서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닙니다. 문제는 간의 특정 해독 경로가 막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로가 막히면 몸은 체액을 제대로 조절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담즙 흐름이 느려집니다. 림프 배출이 막힙니다. 단백질 처리가 비효율적이 됩니다. 그리고 체액이 조직으로 새어나가기 시작해서 발목, 손, 복부에 고이게 됩니다. 저는 23년 전 부산에서 온 68세 여성 환자를 치료하면서 이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박씨 할머니였습니다. 양쪽 다리에 심한 부종을 안고 제게 오셨습니다. 4명의 다른 의사들을 거쳤다고 하셨습니다. 모두 이뇨제를 처방했습니다. 물약이죠. 8개월 동안 성실히 복용했습니다. 부기가 며칠간 나아지다가 다시 더 심하게 돌아왔습니다. 7리터가 넘는 과도한 체액이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다리가 나무 기둥처럼 보였습니다. 거의 걷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종합간 검사를 실시했고 발견한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담즙산 수치가 재앙적으로 낮았습니다. 간은 담즙을 생성하고 있었지만 담즙이 너무 걸쭉하고 느려서 제대로 흐르지 못했습니다. 마치 꿀이 좁은 빨대를 통과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이는 간이 지방을 처리하지 못하고 독소를 제거하지 못하며 가장 중요하게는 신장과 림프계의 체액을 올바르게 조절하라는 신호를 보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즉시 이뇨제를 중단시키고 담즙 흐름 회복을 목표로 하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3주 만에 발목 부기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2개월 만에 과도한 체액이 모두 빠졌습니다. 4개월 만에 간 기능 검사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을 부종에 관한 두 번째 중요한 진실을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는 지점이며 아무리 이뇨제를 먹어도 발목이 계속 부어있는 정확한 이유입니다. 간에는 숨겨진 배출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담도 순환 경로라고 부릅니다.
간을 갈비뼈 아래에 있는 스펀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이 스펀지는 약 800ml의 담즙을 짜내야 합니다. 대략 3컵 반 정도의 걸쭉한 녹색빛 액체입니다. 이 담즙은 독소, 오래된 호르몬, 세포 노폐물을 운반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담즙이 걸쭉해집니다. 더 느리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담즙 흐름이 느려지면 간 자체 내부에 압력이 쌓입니다. 이 압력이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간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면 체액이 혈류와 림프계로 역류하기 시작합니다. 몸은 이 과도한 체액을 세포 사이의 공간으로 밀어내며 보상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발목에서 보이는 부종입니다. 매일 아침 손에 보이는 붓기입니다. 저녁이 되면 바지가 불편해지는 복부의 팽만감입니다. 연쇄의 효과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중요한 지방 분자인 포스파티딜콜린이 부족해서 담즙이 걸쭉해집니다. 2단계, 걸쭉한 담즙이 간 내부의 작은 담관을 막습니다. 3단계, 압력이 증가하고 간이 약간 부어 자체 피막을 밉니다. 4단계, 몸이 혈관을 새게 만드는 염증 신호를 방출합니다. 5단계, 체액이 조직으로 빠져나가는데 중력이 아래로 당기기 때문에 발과 발목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서울에서 박 씨라는 74세 여성을 치료하면서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발목이 너무 부어서 신발을 신을 수 없는 상태로 제 진료소에 오셨습니다. 4명의 다른 의사를 만났습니다. 모두 이뇨제를 처방했습니다. 프로세미드, 스피로노락톤, 하이드로클로로티아지드. 몇 시간 이상 효과가 있는 건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은 정상이었습니다. 심장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간 초음파를 시행했을 때 제가 의심했던 것을 정확히 발견했습니다. 간으로 들어가는 주요 혈관인 간문맥이 정상 속도의 60%로만 혈액을 이동시키고 있었습니다. 담낭은 찌꺼기로 가득했습니다. 간이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놓치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뇨제는 신장이 물을 제거하도록 강제합니다. 하지만 체액 축적을 일으키는 간 정체를 고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구멍을 막지 않고 가라앉는 배에서 물만 퍼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부기가 다시 생기는 겁니다. 해결책은 담즙 흐름을 재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담즙을 묽게 하고 배출 통로를 열고 간 내부의 압력을 줄여야 합니다. 복잡하지 않지만 특정 영양소를 특정 시기에 섭취해야 합니다. 박 씨 할머니는 월요일 아침에 제 치료법을 시작했습니다. 11일 만에 발목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부기가 약 70% 감소했습니다. 5주 만에 불편함 없이 매일 3km를 걷고 계셨습니다. 간 초음파에서 혈류가 정상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약물이 아니었습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간의 자연스러운 배출 시스템을 지원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오른쪽 갈비뼈를 만져보십시오. 갈비뼈 바로 아래를 부드럽게 눌러보십시오. 압통이나 팽만감이 느껴진다면 간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행동할 골든타임입니다. 담즙이 정체될수록 더 많은 손상이 축적됩니다. 담즙 찌꺼기가 굳어서 결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성 정체는 섬유화로 이어집니다. 섬유화는 간 경화가 됩니다. 이 진행은 예방 가능하지만 즉시 해결해야만 가능합니다. 다음 섹션에서 제가 밝힐 3가지 영양소는 함께 작용하여 이 배출 시스템을 재시작합니다. 어느 시장에서나 구할 수 있습니다. 월간 이뇨제 처방전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리고 기존 의학이 완전히 간과하는 근본 원인을 해결합니다. 무시합니다. 이제 간의 자연적인 배출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몸에서 위험한 부종을 제거할 3번째 중요한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여기서 멈추고 바로 이것이 그들의 치료가 계속해서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간 해독의 3번째 기둥은 담즙 흐름 회복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부종 관리에 대해 여러분이 배운 모든 것과 모순되므로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은 매일 담즙을 생성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가는 매일 약 800, 1000ml의 담즙을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담즙 생성이 단순히 감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즙이 끈적해지고 느려지며 겨울철 당밀처럼 간관 내부에 갇히게 됩니다. 담즙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면 간이 독소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간이 독소를 처리하지 못하면 온몸의 체액 조절 기능이 무너집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부은 팔목으로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반지가 더 이상 맞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매일 저녁 복부가 팽만하고 팽팽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신부전이 아닙니다. 신장 질환도 아닙니다. 정체된 담즙이 간의 체액 균형 관리 능력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 씨라는 74세 여성분이셨습니다. 그녀는 발목이 너무 부어서 거의 걸을 수 없어 압박 스타킹을 신고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4명의 다른 의사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은 이뇨제를 처방했습니다. 염분을 줄이라고 했습니다. 심장을 검사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였지만 그녀는 매일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녀의 간 기능 검사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빌리루빈 수치가 정상 범위의 높은 쪽에 있었습니다. 알칼리성 인산 분해 효소가 상승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무시하는 담즙 흐름 불량의 경고 신호입니다. 아직 극적으로 비정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박 씨에게 담즙 회복 프로토콜을 시작했습니다. 3주 만에 그녀의 발목 부종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2달 만에 그녀는 2년 만에 처음으로 압박 스타킹 없이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녀는 진찰실에서 우셨습니다. 부종은 그냥 나이 들면서 생기는 것이라고 받아들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담즙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즉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담즙을 묽게 하고 간 배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일 아침 3가지 특정 영양소를 섭취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적어두십시오. 첫째, 쓴맛 나는 채소가 필요합니다. 쓴 성분은 담즙 분비를 직접 촉발합니다. 매일 최소 1컵의 쓴 채소를 드셔야 합니다. 한국에는 훌륭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쑥갓을 드십시오. 민들레 잎을 드십시오. 치커리를 드십시오. 이것들을 구할 수 없다면 루꼴라나 라디키오를 드십시오. 혀에서 느껴지는 쓴맛이 담즙이 흐르기 시작한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을 건너뛰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드십시오. 둘째, 담낭에서 담즙 방출을 자극하기 위해 건강한 지방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콜레스테롤이 두려워 지방을 피하지만 지방 없이는 담낭이 수축하지 않고 담즙이 정체됩니다. 매일 아침 정확히 1스푼의 냉압착 들기름이나 참기름이 필요합니다. 채소에 섞으십시오. 따뜻한 밥에 뿌리십시오. 지방이 담낭에 신호를 보내 수축하고 담즙을 시스템을 통해 밀어내게 합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은 거의 아무도 모르는 비밀인데 타우린이 필요합니다. 타우린은 담즙산을 수용성으로 만드는 아미노산입니다. 담즙이 수용성일 때 두꺼운 찌꺼기를 형성하는 대신 자유롭게 흐릅니다. 타우린의 최고 천연 공급원은 해산물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4번 고등어, 멸치 또는 조개를 드십시오. 해산물을 먹을 수 없다면 한국의 어느 약국에서나 타우린 보충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500mg을 복용하십시오. 이 3가지 영양소가 함께 제가 담즙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이것들은 몇 주 내에 간 배출을 회복시키기 위해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여기 서울에서 제 수백 명의 환자들로부터 얻은 임상 증거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간이 왜 이 부종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내일 아침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근본 문제는 90%의 의사들이 완전히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에는 2단계 접합 시스템이라는 특정 해독 경로가 있습니다. 이 경로는
독성 물질을 받아서 수용성으로 만들어 몸 밖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노인들에게 말하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이 경로가 거의 40%나 느려집니다. 이렇게 되면 간이 더 이상 독소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독소들이 혈류에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 독소들을 희석시키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체액을 보유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그것이 발목이 붓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복부가 팽만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반지가 더 이상 맞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악당은 막힌 담즙 흐름입니다. 여러분의 간은 매일 담즙을 생성합니다. 이 담즙은 단순히 지방을 소화하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담즙은 간의 쓰레기 수거차입니다. 노폐물을 몸 밖으로 운반합니다. 담즙 흐름이 느려지면 모든 것이 막힙니다. 체액이 조직에 축적됩니다. 림프계가 압도됩니다. 어제 제거되었어야 할 독소들이 오늘도 여전히 혈액에서 순환하며 모든 곳에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저는 서울에서 20년 넘게 이 패턴을 제 병원에서 봐왔습니다. 환자들이 이뇨제를 복용하며 제게 옵니다. 의사들이 계속 용량을 늘립니다. 네, 더 자주 소변을 보지만 부종은 몇 시간 내에 다시 돌아옵니다. 왜일까요? 이뇨제는 증상만 치료하기 때문입니다. 몸에서 물을 강제로 빼내지만 간의 독소 처리 능력을 고치는 데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구멍을 고치지 않고 배에서 물을 퍼내는 것과 같습니다. 작년에 삼성의료원에서 치료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74세였습니다. 양쪽 다리에 심한 부종이 있어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까지 거의 걸을 수 없으셨습니다. 그녀의 이전 담당 의사는 3가지 다른 이뇨제를 처방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간 효소 수치와 담즙산 농도에 대한 특정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녀의 2단계 해독 기능은 30% 용량으로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담즙은 걸쭉했고 매우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 여사에게 지금 여러분과 공유하려는 프로토콜을 시작했습니다. 3주 만에 발목 부종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달 만에 그녀는 쉬지 않고 3층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딸은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박 여사는 2년간의 고통 끝에 마침내 자신답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즉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간이 이 해독 경로를 재활성화하려면 3가지 특정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이것들은 희귀한 보충제가 아닙니다. 비싼 약물도 아닙니다. 첫 번째 영양소는 글리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간이 독소를 결합하고 수용성으로 만드는 데 사용하는 단순한 아미노산입니다. 2번째는 2단계 효소를 직접 활성화하는 화합물입니다. 3번째는 담즙 흐름을 자극하는 쓴맛 화합물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이 3가지 영양소가 모두 심각하게 결핍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대 식단에는 이러한 영양소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쌀, 빵,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간은 몸을 제대로 해독하는 데 필요한 원료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기존 치료법이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의사는 간이 체액을 제대로 조절할 수 없는 이유를 다루지 않고 이뇨제를 처방합니다.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종이 재발합니다. 간을 먼저 고쳐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은 이 3가지 중요한 영양소를 적절한 양으로 함유한 정확한 음식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간 우려를 훨씬 더 악화시키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다음 섹션에서 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간을 살리고 위험한 부종을 제거할 3가지 영양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사용한 프로토콜이며 정확한 양, 정확한 시간, 정확한 복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즉시 적어두십시오. 첫 번째 영양소는 밀크시슬 추출물
특히 실리마린입니다. 간세포는 보호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담즙 흐름이 느려지면 독소가 금속을 부식시키는 녹처럼 이 막을 공격합니다. 실리마린은 이 보호 장벽을 재건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잘못 복용합니다. 하루에 정확히 420mg이 필요하며 이를 2번에 나누어 복용해야 합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210mg, 저녁 식사와 함께 210mg을 복용하십시오. 공복에 복용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흡수되려면 지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참기름 1스푼이나 호두 1줌과 함께 드십시오. 2주 이내에 간세포가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영양소는 민들레 뿌리 추출물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것은 정원의 민들레가 아닙니다. 농축 추출물이 필요하며 최소 하루 500mg이 필요합니다. 민들레 뿌리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간이 신선한 담즙을 생성하도록 강제하고 해독 경로를 막고 있던 걸쭉하고 정체된 담즙을 밀어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담관은 부엌 파이프와 같습니다. 기름때가 쌓이면 물이 흐를 수 없습니다. 민들레 뿌리는 그 기름때를 녹이는 천연 용제입니다. 이 영양소는 아침에 식사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과 함께 복용하십시오. 따뜻한 물은 담즙 자극 화합물을 활성화합니다. 찬물은 흡수를 차단합니다. 세 번째 영양소가 가장 중요하며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것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타우린입니다. 이것은 간이 독소를 담즙에 결합하여 장을 통해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아미노산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60세 이후 몸은 30세 때보다 80% 적은 타우린을 생성합니다. 충분한 타우린이 없으면 독소는 배출되지 않고 혈류로 다시 떠다닙니다. 조직에 쌓여 체액 정체를 유발합니다. 하루에 2번 1000mg의 타우린이 필요합니다. 밀크시슬 복용량과 함께 복용하십시오. 서울, 부산의 건강식품 매장이나 약국 또는 온라인에서 타우린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강남에서 온 박 여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작년에 제 클리닉에 왔는데 74세였고 다리 부종이 너무 심해서 피부에서 맑은 액체가 스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신발을 신을 수 없었습니다. 발목은 정상 크기의 2배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간 기능을 검사했고 담즙 흐름이 거의 완전히 막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빌리루빈 수치가 상승했고 알부민이 낮았으며 몸은 자체 노폐물에 익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정확한 3가지 영양소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3주 만에 스며 나오는 현상이 멈췄습니다. 6주 만에 그녀는 다시 일반 신발을 신을 수 있었습니다. 3개월 만에 간 효소 수치가 완전히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매일 아침 5km를 걷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이 영양소를 2주 동안 복용하고 약간의 개선을 보면 중단합니다. 간은 2주 만에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수년, 어쩌면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간 순환을 완전히 회복하려면 최소 6개월 동안 이 프로토콜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것은 빠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몸의 역과 시스템을 기초부터 재건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절대 가장 저렴한 보충제를 사지 마십시오. 한국에는 엄격한 제약 기준이 있지만 품질은 다양합니다. 전체 허브의 무게만이 아니라 활성 성분의 정확한 밀리그램 양을 표시하는 제품을 찾으십시오. 민들레 뿌리 500mg이라고 표시된 보충제는 활성 화합물 10%로 표준화된 민들레 추출물 500mg이라고 표시된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 있는 것처럼 라벨을 읽으십시오.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것은 간 부종을 역전시키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 변화이며 대부분의 노인들이 이것을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실수는 매일 간을 병들게 하고 몸을 붓게 만들고 있습니다. 담즙, 흐름 최적화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환자분들에게 이것을 설명하면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며 앉아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 간단한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간은 매일 담즙을 생산합니다. 이 담즙은 단순히 소화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몸의 자연적인 배수 시스템입니다. 담즙이 제대로 흐르면 간에서 독소를 배출하고 조직에 체액이 쌓이는 것을 막고 염증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담즙 생산이 40% 감소합니다. 70세 이후에는 6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담즙이 흐르지 않으면 막힌 배수구처럼 모든 것이 역류합니다. 독소가 축적됩니다. 체액이 발목, 배, 손으로 새어나갑니다. 간이 충혈되고 부어오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담즙의 흐름을 막는 걸까요? 답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지방을 먹는 것입니다.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지방을 두려워합니다. 삶은 채소, 흰쌀밥, 무지방 음식만 드십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말씀드려야 합니다. 간은 담즙을 생산하기 위해 특정 지방이 필요합니다. 그 지방이 없으면 담즙이 걸쭉해지고 느려지고 갇히게 됩니다. 이것이 아침에 손가락이 부은 채로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저녁이 되면 발목이 조이는 이유입니다. 담즙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74 세박씨 할머니가 심한 복부 팽만으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배가 너무 팽창되어 임신 6개월처럼 보였습니다. 4명의 다른 의사를 거쳤습니다. 모두 이뇨제를 복용하고 소금을 줄이고 물을 덜 마시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간 기능 검사를 확인했을 때 즉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담즙산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간이 거의 담즙을 생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매일 무엇을 드시는지 물었습니다. 아침에는 흰죽, 점심에는 찐채소, 저녁에는 흰쌀밥과 김치라고 하셨습니다. 건강한 지방은 전혀 없었습니다. 간이 굶주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정 담즙 자극 프로토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다른 음식을 먹기 30분 전에 냉압착 들기름 한 스푼을 따뜻한 물에 섞어서 마셔야 했습니다. 점심에는 아보카도 반 개를 추가했습니다. 저녁에는 호두 3개를 드셨습니다. 이 3가지 간단한 지방 공급원에는 간이 담즙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주 안에 붓기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6주 안에 배가 완전히 평평해졌습니다. 간이 다시 제대로 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적어두십시오. 매일 이 3가지 지방이 필요합니다. 첫째, 아침 공복에 들기름 또는 아마씨유 1스푼.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둘째, 점심에 호두 또는 아몬드 5개에서 7개. 셋째, 저녁에 아보카도 반 개 또는 참깨 1스푼. 이것들은 비싸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며칠 안에 담즙 흐름을 재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야 할 중요한 실수가 있습니다. 이 지방들을 설탕이나 정제된 탄수화물과 함께 먹지 마십시오. 흰빵과 호두를 먹거나 인스턴트 라면과 아보카도를 먹으면 담즙 흐름이 더 심하게 막힙니다. 건강한 지방과 가공 탄수화물의 조합은 간에 독성 찌꺼기를 만듭니다. 이것이 많은 어르신들이 견과류를 먹어도 여전히 붓기가 있는 이유입니다. 잘못 조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 지방들을 따뜻하게 또는 실온에서 먹어야 하며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상태로는 절대 안 됩니다. 차가운 지방은 간에 충격을 주고 담즙 분비를 즉시 멈춥니다. 들기름을 마시기 전에 뜨거운 물에 드십시오. 아보카도를 20분 동안 실온에 두십시오. 이 작은 세부 사항이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간은 따뜻한 장기입니다. 기능하려면 따뜻함이 필요합니다. 이 원칙을 존중하면 담즙이 40대처럼 흐를 것입니다. 이제 즉시 시작해야 하는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간의 자연적인 체액 조절 시스템을 지원하는 간단한 일일 루틴입니다.
이것들은 비싼 보충제나 복잡한 절차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접근 가능한 영양소입니다. 첫째, 아티초크 잎이 추출물 또는 신선한 아티초크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담즙 흐름을 자극하는 황금 열쇠입니다. 간은 끊임없이 담즙을 생산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담관이 느려집니다. 걸쭉한 담즙은 독소를 효율적으로 배출할 수 없으므로 체액이 조직으로 역류합니다. 이틀에 한 번 찐 중간 크기 아티초크 1개를 먹거나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과 함께 아티초크 추출물 500mg을 복용하십시오. 이 주 안에 서울대학교 병원 환자들은 담즙점도에서 측정 가능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둘째, 매일 아침 민들레 뿌리차를 마셔야 합니다. 민들레 잎이 아니라 뿌리를 특별히 사용해야 합니다. 뿌리에는 간의 2단계 해독 경로를 직접 지원하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손상되어 체액 저류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바로 그 경로입니다. 말린 민들레 뿌리 10g을 물 3컵에 넣고 15분 동안 끓이십시오. 아침 식사 30분 전에 1컵을 마시십시오. 결과를 원한다면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셋째, 밀크시슬 씨앗가루. 매일 음식에 섞어서 1스푼을 먹어야 합니다. 밀크시슬에는 실리마린이 들어있어간 세포막을 재생하고 독소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70세 이후에는 간세포가 재생되는 것보다 빨리 죽습니다. 이것은 그 과정을 역전시킵니다. 요구르트에 섞거나 밥에 뿌리거나 국에 저어 넣으십시오. 이것을 건너뛰지 마십시오. 이제 간 순환을 지원하는 아침 루틴이 있습니다. 이 순서를 정확한 순서대로 따라야 합니다. 일어나서 즉시 미지근한 물 1잔을 마시십시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미지근하게. 이것은 림프계를 깨웁니다. 10분을 기다리십시오. 그런 다음 민들레 뿌리차를 마시십시오. 다시 20분을 기다린 후 아침 식사를 하십시오. 아침 식사에는 15g의 고품질 단백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란 2개, 구운 생선 1조각 또는 단단한 두부. 단백질은 담낭에서 담즙 배출을 촉발합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림프 배아액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으세요.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20번, 시계 반대 방향으로 20번 돌리세요. 그런 다음 발목에서 무릎까지 각 다리마다 3분 동안 세게 마사지하세요. 이렇게 하면 기능이 저하된 간이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체액을 수동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예외 없이 이것을 하세요. 이제 간 기능 최적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림프 배아액을 촉진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적어두세요. 샐러리, 오이, 수박, 그리고 무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수분을 공급하는 음식이 아닙니다. 체액이 조직으로 새어나가는 대신 혈류에 머물게 하는 단백질인 알부민의 간 생성을 지원하는 특정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매일 이 음식들 중 최소 2가지를 드세요. 점심에는 오이와 무 샐러드를, 오후 간식으로는 수박을, 저녁에는 샐러리를 드세요. 일반적인 이뇨제가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뇨제는 신장이 물을 강제로 배출하게 하지만 애초에 체액이 축적된 이유를 고치지는 못합니다. 간이 담즙 생성과 단백질 합성을 통한 체액 균형 조절에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을 소변으로 배출하지만 간 문제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12시간 후면 붓기가 다시 돌아옵니다. 질병이 아닌 증상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자들이 수년간 이뇨제를 복용해도 지속적인 개선이 없는 이유입니다.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실제 메커니즘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담즙 흐름을 재활성화하는 것입니다. 해독 경로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간이 알부민을 생성하고 독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황금 시간입니다. 붓기는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간이 더 이상 신체의 독소 부하로부터 당신을 보호할 수 없다고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다음 단계는 복수, 즉 복강 내 체액입니다. 그 다음은 간성뇌증으로 독소가 뇌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간부전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 방법을 시작하세요. 아는 모든 어르신들과 이 정보를 공유하세요. 댓글에 오늘 제 간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이것은 자신과 가족에 대한 약속입니다. 당신의 간이 애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 부름에 응답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간의 체액 조절을 지원하기 위해 3가지의 영양소 중 어떤 것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아침 루틴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 중요한 건강 정보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원인 불명의 붓기로 고생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지혜로워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